예문을 안 봤기 때문에 교재 예문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겠어요. 166페이지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기껏 내신 끝나고 두 번 수업했어요. 토요일과 아니지 목요일과 그다음에 이제 지난 화요일이기 때문에 기껏 가족법 두 번 수업한 거야. 거기에 대한 예문을 보겠어요. 처음 If I were you, I would not buy 이 되겠어요. 일단 시제적으로 if 다음에 I were 뒤에가 would not buy니까 가족법 무슨 시제예요? 과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너라면 그걸 사지 않을 텐데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애라고 가정을 해서 너라면 충고하는 거죠. 내가 너라면 그걸 안 살 텐데 결국 사라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지. 내가 너 같으면 안 살 텐데. 그 다음에 if I had been you 내가 너였더라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 텐데가 되겠어요. 결국 얘는 시제적으로는 가족법 뭐예요?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반대. 결국 내가 너였냐? 그건 당연히 아니었죠. 내가 어떻게 너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도 아니었죠. 그러면 내용적으로 내가 너였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 텐데 너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너는 했다라는 거지. 왜 그랬니? 라는 약간의 뭐 질책 같은 나무람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뭐 약간 이런 것들은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3번 예문이 좋아요. 그가 그 당시에 대학을 갔었더라면 그는 지금 시니어가 졸업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4학년이고요. 가 되겠죠. 지금 4학년일 텐데 자 앞에가 had가 뒤에가 would be예요. 자 재영이가 이거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그쵸. 혼합 가정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학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가 대학에 갔었더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건 언제예요? 아니죠. 가정법 과거 완료 앞부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는 언제 사실 반대인 거야? 과거 사실 반대인 거야. 그래서 지금 졸업반 4학년일 텐데니까 4학년이 아닌 건 언제예요? 현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이 되겠어요. 아까 독해할 때도 우리 앞반애를 독해할 때도 했지만 얘를 어떻게 바꾼다? as가 되죠. if 아래다가 오른쪽 여백에다가 좀 적습니다. 또는 아예 아래쪽 여백에다 씁니다. 화살표라고요. as he 그가 그 당시에 대학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근데 시제는 언제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칸 had gone이 과거가 되면 went가 되는데요. 그거에다가 not 붙이면 he didn't go가 되겠죠. he didn't go. 그는 그 당시에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졸업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he is not a senior가 되겠어요. 앞에는 물결한 다음에 뒤에는 다 써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had gone이 did not go가 되고요. would be가 is not이 되는구나. 결국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다음에 not을 붙이는 게 바로 직설법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내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계적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대과거니까 과거 완료니까 오른쪽으로 과거에다가 not 붙이고요. would be는 과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현재에다가 not 붙이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건데 재영이가 아직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너는 영상을 봐야 되는 거고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뜻은 뭐뭇이 없다면의 뜻이에요. 그러면 4번 예문을 아래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without부터 시작하는 거야. 재영이 어딘지 알겠어요? 4번에서의 without부터 하는 거야. 만약에 태양이 없다라면 어떤 것도 지구상에서 살 수 없을 텐데의 가정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without은 앞뒤 사정 따질 거 없이 무조건 두 단어짜리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but for는 똑같은 거예요. without과 but for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뭔가 문장의 형태를 만들 때는 뒷문장의 시제를 고려해야 돼. couldn't live가 나와 있다는 건 가정법 뭐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가 되고요. if it were not for 말고 그 아래쪽에 were it not for가 나오죠. 재영아, if it were not for랑 were it not for를 비교해보면 뭐가 사라졌냐? if가 사라지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it were가 were it이 됐죠. 이게 바로 if의 생략과 도치예요. if가 생략되어지면서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도치되어진다. 그게 바로 were it not for라는 표현이에요.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똑같다는 거죠.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까지를 입으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5번 예문에
without the accident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위대한 운동선수가 됐었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는 사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위대한 운동선수가 됐어요 못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과거가 된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 would have become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 반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without은 무조건 뭘 바뀌어? does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외워야 되는 게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뀐다는 거야. 뒷문장이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도 입으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재영아 그 아래 had it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있죠. had it not been for 역시 위에 거랑 비교할 때 누가 없어졌어요? if가 없어지고요. it had가 had it이 됐죠. 뭐가 돼 이루어진 거예요? 도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if의 생략과 도치. 그러니까 if it had not been for를 외운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if의 생략과 도치 정도의 문법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구나.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하다 보면은 입으로 외워지긴 하는데 일단은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를 시제에 따라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다 풀이갑니다. 자 1번부터 할게요. 물론 일반적인 미국 놈들은 was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에 was가 아니라 were 2번도 was가 아니라 were 3번에 became을 그대로 두고 뒤에 will을 would라고 두시고요. would로 그 다음에 4번에 would write이 아니라 would have written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팁이 나와있기 때문에 would have written 그 다음에 5번도 could have seen 그 다음에 6번에 she had not rescued 그 다음에 7번에 will이 아니라 would have helped will을 would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에 would not have been이 아니라 would not be have been이 be가 돼요. 그 다음에 9번에 had married예요. 앞에를 married 앞에가 had를 그 다음에 10번에 뒤에가 wouldn't be가 되고요. 마지막에 11번은 was가 아니라 were가 되겠어요.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오답이 있었을까요? 8번. 자, 8번과 또 재영이 몇 번? 없고요. 오케이. 8번만 보도록 하겠어요. 8번에 자, 이거는 시제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근데 만약 그가 전쟁에 갔었더라면 그는 지금 살아있지 못할 텐데 여기에 now가 힌트인 거야.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 가지 않았더라면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그가 전쟁에 갔었더라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쟁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러면 그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 텐데 실제로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전쟁에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데 갔었더라면 살아있지 않을 텐데 결국 전쟁에 가지 않은 건 과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이기 때문에 would not까지는 그대로지만 would not be alive 지금 살아있지 못할 텐데 저런 이런 now가 혼합가정법의 힌트예요. 앞에를 갖다가 과거 사실을 반대로 하고요. 하나 그냥 같이 갈게요. 그가 그때에 그녀와 결혼했었더라면 그는 지금 행복할 텐데 그러면 이놈은 이 여자랑 그 당시에 결혼했냐 못했냐 물론 얘는 해야되지만 못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런 게 바로 혼합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니네 3번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봐봐 이 자리를 became이 맞다라면 will이 아니라 would가 되죠. 근데 만약에 will이 맞다라면 became을 뭐로 바꿔도 될까요? become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결국 이게 뭔 말이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가정법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양쪽의 시제를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면 과거조동사 현재면 현재조동사 그러면 의미 차이는 뭐냐 니네는 다 이걸 갖다라는 거지 would로 그러면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 봤는데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 텐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떤 입장? 우리 같은 사람 근데 만약에 if I become이 되면 미래는 미래인데 어떤 미래예요? 불확실한 미래라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같은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뭐 그랬어요. 영상춤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얘는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become 쓴 거고 우리 같은 사람 너는
원인은 나중에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became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인데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닌 거고요. 근데 가정법 현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 정도 설명되죠? 오답은 없고요. 넘어가서 12번 역시 was가 were. 그 다음에 13번 could not have done it. could not have done. 14번에 if it had not been for. if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had it not been for로 도치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15번에 뒤에가 would have been. would be가 아니라 would have been. 가정법 과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골라주는 건 더 깔끔하니까 16번에 앞에가 wouldn't get, 뒤에가 wouldn't remember. 7번에 would, 8번에 got, 9번에 could have done, 20번에 had forecast가 되고요. 몇 개 별거 아니니까 더 쭉 가버릴게요. 21번에 뒤에 거 would have reached, 2번에 hadn't read, 3번에 would not be, 4번에 could not feel, 5번에 were it not for, 6번에 had it not been for, 7번도 had it not been for, 8번은 but for가 되겠어요. 오케이, 숙제는 여기까지 없고 일단 자루의 오답부터 얘기해볼까요? 28번 그 외에는 없고요. 2번 2번 하나, 8번 하나. 자, 2번은 해석이었지만 어법 오답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자, 가볼게요. 내가 만약 그의 바이오그래피가 바로 전기죠. 위인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순신 위인전 이런 거예요. 그의 전기를 고등학교 때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그와 같은 성직자, 종교인이죠. 성직자가 돼 있지 않을 텐데가 되겠어요. 결국 가족법이니까 내용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의 전기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그래서 지금 성직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기에서의 in high school도 있고요. 여기서의 now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혼합인 거죠. 혼합가족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전기를 읽지 않았었더라면 혼합가족법으로 가시기 때문에 hadn't read와 wouldn't be 가족법 과거에와 가족법 과거에 짬뽕된 혼합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걸 힌트로 잡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8번 먼저 가볼게요. 28번은요. 28번에 그러니까 if we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 if we were나 포괄하고 were in나 포괄했다는 건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 고르시는 거 아니라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면 나머지 하나도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없죠. if it had not been for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without 또는 but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지난 화요일날 수업이기 때문에 재영이가 이 수업을 안 들은 상태여서. 근데 나머지는 별로 안 틀린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기본 지식 갖고 잘 풀었나 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둘 다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지. 그러면 19번 해석을 재영이가. 내가 좀 더 이기적이었다면 내 직업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치, 잘했어요. 내가 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끔씩 내가 좀 더 이기적이었다면 내가 내 직업, 내 경력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물론 지 생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판단에 따르면 이기적이었어? 안 이기적이었어? 안 이기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언제? 과거에.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더 이기적이고 내 어떤 이속을 잘 챙겼더라면 내 이익을 잘 챙겼더라면 나는 더 잘했을 텐데 아 괜히 남의 거 도와주다가 망했네. 그래 들은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은 내가 했으니까 25번을 지원이가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인구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렇죠. 훨씬 더 차갑고 추울 텐데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재로 해석을 해주는 것도 노력을 하세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훨씬 더 추울 텐데가 되는 거죠. 현재 사실인데 그래서 문제는 다양한 인간의 활동들이 공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문제다가 되는 거죠. emit라는 게 내뿜다 맞고요. 방출하다. 더 많은 이러한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다가 방출하고 있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지는데 물론 과학자에 따라서는 지구 온난화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또 이제 트럼프가 잘 이용해갖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같은 거 사서 연료 써라. 상관없다. 지금 따뜻한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봤어요?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간빙기예요. 간빙기. 간빙기가 뭐냐면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10만 년 전에는 지구가 졸라 추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고요. 곧 나중에 곧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곧이 아니라 진짜 몇만 년이 흐르면 곧 다시 빙하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원래가 지금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이 온실가스, 물론 온실가스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원래 올라가는데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인 것뿐이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따뜻한 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추워질 텐데 그때 덜 추울 거라는 거지. 지금 온도를 높여놓으면 나중에 천천히 떨어지니까 물론 우리가 그때까지 살진 않겠지만 몇만 년 후에 얘기긴 하지만 그런 과학자들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환경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는 아닌 건데 이제 어쨌든 거짓말일 수도 있고 누가 거짓말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서로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번은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26번은 우리도 순서상 태준이가 돈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사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살 수 없었을 텐데 돈이 없었다면 못 샀을 텐데 둘째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가정도 과거 완료가 되었어요. 왜 시켰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에 한 개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좀 더 본 다음에 우리 진도서를 가겠어요. 자, I wish 가정법이에요. 옆에다가 또 재영이 때문에 적습니다. 뭐뭐라면 좋을 텐데. 제목 옆에다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먼저 불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끝내고 우리 169까지 숙제는 끝났지. 자, 그래서 I wish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부자요 아니에요? 아니어서 재영아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I'm sorry I am not rich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내가 뭐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학창 시절에 아이들이 뭐예요? ideally 게으른의 뜻이에요. 게으른 이거 아이 얘들아 이게 영어 발음이 이게 거의 물론 약간 나는 발음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발음을 해줄게요. 내 발음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지 말고 아 저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이제 머리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배워서 ideal 이거 아이돌 아니고요. 아이드 둘이 발음이 똑같아요. 이건 ideal 근데 뭐 대충 다 비슷해요. 뜻은 뭐예요? ideal 뭐 뜻이에요? 이상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아이디어 우리 머릿속의 생각 이상. 그러면 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러러보는 대상. 오 그래서 아이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예요? 얘는 형용사로서 게으른의 뜻이에요. 졸라 유치한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유치한 거에서 틀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발음이 똑같고 얘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발음보다는 일단 스펠링을 보고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에 뭐하지 않았더라면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학창시절에 어땠었을까요? 게을렀었겠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 I am sorry I was idle 이 되는 거죠. In my school day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s if는 오늘 독해에서 나왔지만 뜻이 뭐라고요? 마치 뭐뭐처럼이 되겠어요. 그래서 탐은 나를 다루는데요. 마치 내가 I인 것처럼 다뤄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스스로가 I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in fact로 가는 거. 그 다음에 were가 I'm not a chil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보여요. 마치 아팠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죠? 그러면 안 아팠던 건 언제예요? 과거죠. 이건 실제로 직설법 바꿔보세요. as if는 뭐로 바꾼다? in fact로 바꾼다. 그 다음에 in fact 다음에 뭐 문장으로 쉽죠? 아팠던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제로는 안 아팠으니까 she was not ill이 되겠어요. 아 실제로는 아프지 않았었는데 근데 가짜로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두 개는 아직 내가 내용 설명으로 안 했는데 이 정도 예문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라.
5번입니다. 5번. 큰 5번. 아, 여기도 작은 것도 5번이네요. 아래부터 갈게요. It's time for you to go to school. 뜻이야.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할 시간이에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그러면 누가 학교 갈 시간이에요? 네가 이때 for you를 우리가 to 부정사 앞에 쓰이는 이런 for you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의미상의 조라고 불러요. 네가 학교 갈 시간이다. 그 다음에 1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3번,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위로 갑니다. It's time that you should go to school. 네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학교 가야 될 때이다. 학교 가야 할 시간이다. 가 되는 거죠. 근데 it's time 중간께 이상하죠. It's time that you went to school이에요. went에다가 내역을 쓰세요. 이게 바로 네가 학교 갈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왜 과거를 썼지? 야, 학교 갈 시간이라는 말하는 건 학교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갔으니까 그러겠죠. 막 지각하는 거야. 너 왜 학교 안 가도 학교 갈 시간이야. 하는데 왜 이걸 갔다라는 went를 쓰냐면 이상하죠. 근데 개념을 살짝 바꾸면 이해가 돼요. 왜요?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게 언제예요? 현재예요. 지금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가정법 뭘 쓴 거예요? 과거를 쓴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납득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죠. 하지만 뭔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제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바로 가정법적인 요소로 안 가니까 가야 할 때이다. 안 가니까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이것도 예문에서 이 프린트에 있지만 미리 otherwise 위에다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내가 최근에 안 나와서 조금 그런데 나 이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최근에 안 나왔었는데 원래 올해 초 정도에 뭐 겨울방학이라든가 그럴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독해하다가 고2 주제하다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설명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6번 가볼게요. 6번 예문 6번 You'd better go now. 너는 지금 가는 게 낫겠다. 근데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이해되죠? 그치? 그러면 이때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건 당연히 한국말로 그렇지 않으면이지만 내용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 않으면.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와 함께 놀아줄 텐데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렇지 않으면은 내용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야? 내가 만약 피곤하지 않다면 이해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8번 내가 그 즉시 당장 갔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기차를 놓쳤었을 텐데 이때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즉시 가지 않았더라면이죠. 자,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문법적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8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8번에 should have missed다 밑줄. 자, should have missed는 가정법 무슨 시제예요? 과거의 시제예요. 언제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 근데 앞에가 I went다 밑줄. 실제로 나는 뭐예요? 즉시 갔었죠. 그러니까 얘가 과거지. 근데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이니까 그거의 반대죠. 과거의 반대니까 뒷문장이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would play는 가정법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사실 반대? 그렇죠? 그러면 I am tired가 무슨 시제인 거예요? 현재 시제니까 내가 피곤한 게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반대니까 뒤에가 가정법 과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6번 좀 이상한데 You will miss the train. will miss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가정법. 물론 엄밀히 따지면 가정법이 아니지만 우리 속에서는 가정법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 현재는 언제의 사실이었어요? 불확실한 미래죠. 근데 앞문장을 보면 You'd better go now. 너는 지금 가는 게 낫겠다. 이건 명령 또는 충고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 가는 게 낫겠다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일이에요? 아니죠.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 언제죠? 명령이라는 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헤드베르가 방향이 미래 쪽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면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 가정법 현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 개념인 거야. 앞에가 과거 문장이면 otherwise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예요. 그렇죠?
앞에가 현재 문장이 나오면 otherwise 나오면 뒤는 가족법 과거. 현재 사실 안 돼. 앞에가 미래가 나오면 앞으로 일이 나오면 뒤집으면 가족법 현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 정도의 예문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그쵸, 여기죠. 여기 4번입니다. 위자와 가족법 3번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4번에 이제 아까 예문으로 봤던 것들과 좀 겹치긴 하지만, 가족법 프린트는 따로 받았어, 그날. 새로. 어디 있는 것 같아? 봐봐. 니거 있는 거 낫지? 복사를 해줄 수 있지만 이건 필기에 돼 있는 거예요. 너네 찾아보는 뭐 행사 같은 거뭐 축제라든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거 없어?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너네는 모의고사 보면은 학교 성적표 안 줘? 학교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정식 이게 길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작은 식 있는 거 말고 학교에서 그냥 점수 그 OMR 채점한 다음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안 줘? 줬어? 아직 안 줬는데. 안 줬어? 주긴 줘? 네. 근데 뭐 그거 바로 다음 달 주지 않나? 아닌 거 아니야? 우리 화요일에 했었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반등수 같은 거 나오잖아. 네. 그래서 과목별로 안에서 전교에서 몇 등이지. 뭐 나야 공부하고 그러는데 니네 학교에서 1등급이 영어 1등급이 몇 명이 되는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실력인 거잖아. 그래 이제 내가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건 10%니까. 영상 찍고 있으니? 영상 찍고 있지 지금. 공부했어요. 어? 공부했어요. 이걸 왜 꾸겨? 가방에 넣는데 응. 그책 속에 안 끼어. 끼었어? 당연히 그러지 마. 책상에다 안 껴놓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다 했어. 다 했고 영상 다 했고 이거 뭐야? 많이 했어. 아니구나. 여기까지 했어. 3번까지. 자, 4번입니다. 아까 예문을 본 거예요. 자, 내가 순서를 이렇게 해놨죠. 봐봐요. This time, 아까는 go to school이었는데 이번엔 go to bed예요. 그냥 이미 봤기 때문에 쉽게 갈 거야. It's time for you to go to bed예요. 네가 자러 갈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필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리면 너네 이때 25인 것 같아. 아니죠. 가주어 아니죠. 이게 가주어가 아닌 이유가 얘가 가주어면 얘가 진주어야 되거든. 근데 시간은 시간인데 자러 갈 시간이에요. 이때 이 to는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정법이에요. 형용사정법이면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명사여야지 주어가 되는 거 아니야. 자러 가는 것이라고 해석돼야지 진주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형용사정법이기 때문에 진주어가 아니니까 가주어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걸 또 약간 중학교 때 배우긴 한데 가주어 말고 해석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래 비인치 뭐 시간 날씨 그거 있잖아. 시간 날씨 거리 뭐 하는 거 비인치야 비인치. 그리고 누가 자러 간다고? 네가 들어갈 시간이죠. 이런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아까 말로 했던 걸 여기다 적는 거야. 솔직히 이 문장이 제일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그 다음 단계 It's time you should go to bed. 네가 자러 가야 하는 시간이다. 결국 should라는 조동사를 왜 쓴 거냐. should는 뭐뭐 해야 하는 의무 또는 당위의 뜻이잖아요. 결국 네가 자러 갔어 안 갔어? 안 가니까 자러 가야 하는 시간이다. 가 되는 거죠. 좀 자야 되노. 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리에 go도 아니고 will go도 아니고 went를 쓴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네가 자러 가야 할 시간이다. 자러 갈 시간이다. 가 되는 거죠. 자러 갈 시간이라는 건 앞으로 일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과거시로 쓰냐? 지금 자러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went를 쓴 거다. 우리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별로 안 어려운데요. 그래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 자리에 과거 쓰는 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조금 걸림돌이 있으니까 약간 억지스럽게
약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생각을 해야 돼. 아, 현재 시제의 반대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 went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거형 문장이 만들어진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보통 요만 나오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Would you mind 가정법도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봐봐요. 첫 번째 문장. Would you mind? mind라는 동사가 뜻이 뭐야? 꺼려하다. 뭔가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mind 또는 me opening the window예요. 일단 우리 문법 다른 얘기 좀 해볼까? mind는 2번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돼요. opening이라는 동명사 써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my나 me가 없다고 쳐봐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가 나오면 당신은 창문 여는 걸 꺼려하십니까?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여는 거예요? my나 me가 없다라는 네가 여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자리에 my나 me를 썼다는 건 누가 여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뭐예요? opening이 동명사를 쓰는데 근데 이때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 바로 동명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법을 계속 기억을 하시라고요. 방금 전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듯이 그건 이제 좀 잘 알잖아. 딱 보면 이제 느낌 오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하도 많이 하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잘 봐두세요. 이거 진짜 문법으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얘네 유치원이든 창현이든 다 문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이제 안 나와 이런 거는 유치해서 안 나와. 아니 뭐 안 낸다라기보다는 내면은 쉽다는 거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쓴다. 이 문법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꺼려할 거니? If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연다라면 넌 꺼려할 거니? 어디가 이상해요? 내가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죠. 미리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연다라면 꺼려할 거니? 근데 왜 open도 아니고 당연히 will open은 안 되겠지만 왜 이 자리가 opened를 쓰느냐에 대한 얘기죠. 여기가 좀 우리 입장에서 어색하다는 거야. 근데 방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지. 한 번 더. 내가 창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안 열었다.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역시 가정법으로 보면 가정법 과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이 자리가 opened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갖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똑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이죠. 자러 안 갔으니까 went. 창문을 안 열었으니까 opened. 근데 얘는 그래도 쉬운 게 봐봐요. 공식이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물결 컴마 주절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여자의 would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약간 그 정도는 느낌이 오죠. 아 여기가 왜 would일까? 아 과거형이지. 여기가 would니까 여기도 opend겠죠. 하지만 가정법이니까 현재 사실이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를 둘을 쓰게 되면 이거는 가정법 현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open이라는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를 낮춰주는 게 이러한 관용 표현에서도 적용이 된다. 가정법은 공식을 외워가지고 현재면 현재끼리, 과거면 과거끼리, 과거면 과거끼리 물론 혼합 가정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봐두시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은 조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건너뛰겠어요. 이건 조금 까다로워서.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3번. 3번까지만 할게요. 뒤에서 어휘가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독해서도 오늘 하고 해야 되고. 자 오늘도 나왔던 if의 생략과 놓친데요. 이네 아 그래 3번만 하더라도 3번을 좀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자 if의 생략과 놓치예요. 그러면 여백이 아래쪽에 여백이 있나요? 봐봐요. if의 생략과 놓치는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f가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데 너네 이 정도는 외워야 돼. 뭐냐면 어떨 때 if의 생략과 도치가 있어 그냥 아무 때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딱 세 가지. should, had, were. 이때에만 if의 생략과 도치가 있어요. 그래. should, had, were. 이럴 때에만 should, had, were 때에만 if가 생략되어지고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적으실 거예요. 오른쪽에도 더 적을 거야. 더 적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 문법을 미리 배웠죠. without 가정법 하면서 if it were not for가 뭐가 됐어요? were it not for 됐죠. 그래서 된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가 뭐가 됐어요? had it not been for 됐죠. 그래서 온 거야. should까지 포함을 하면 should, had, were 우리가 이거 두 개는 이미 봤으니까 거기다 이 정도만 추가하면 되겠죠. 아, should, had, were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에다가 should 정도만 추가하면 이 세 가지 경우에만 if의 생략과 도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if의 생략과 도치를 해보면 쉽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shoul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had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were가 나가겠죠? 그리고 누가 나와야 되죠? 주어가 나오겠죠?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제목 그대로가 끝이죠. if가 생략되어지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지니까 should, had, were 정도만 우리가 이 기억해 두시면 암기해 두시면 이렇게 바꾸는 거는 개껌이에요. 완전 쉽죠. 근데 이게 문법에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느 또라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라는 문제를 내. 안 내. 뭐냐면 이 문장이 나오죠. 이미 if가 생략되어지고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이 나온 다음에 이 문장을 우리가 알맞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if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고3 독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형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바꾸는 문법이 아니라 독해에서 요거를 갖다가 해석하려면 if가 빠졌다는 거 갖다가 니네가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요런 거 갖다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법이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도치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치를 했어. 근데 이 자리에 should가 나올지 had가 나올지 were가 나올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뒤에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 이 자리에 뭐가 도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갑니다. 만약에 이 뒷자리가 주어 다음에 지금 미리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보고 있는 건가? 뒷자리가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다면 그때는 셋 중에 뭘 쓸 것 같아요? should밖에 없대요. 그죠?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겠죠. 동사 원형은 should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가 없었다. 아니야. 공통적인 거다. 뒤에가 pp가 나온다면 뭘 써야 돼요? 헤드 괜찮아요? 헤드 pp. 근데 word도 괜찮아요. 뭐예요? 헤드 pp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were pp라면 가정법 과거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건 염두에 두면서 복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가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동사가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were 가능하죠. were to가 가정법 미래. 근데 얘도 가능해. 왜? had to, have to. 가정법 과거에서의 have to에 과거 had to.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동사가 ing 형태다. 그러면 누가 가능할까요? 동원 ing were가 가능했죠. 과거지. 진행 시스템. 이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형이 가능한 건 should밖에 없어. 조동사니까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밖에 안 되겠죠. 근데 pp는 둘 다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ing는 were만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면 뭐 해야 돼요? 알아서 해야죠. 시제를 갖다가 잘 맞춰갖고 그러면 딱 하필 세 개니까 이 아래 문장을 보면서 물론 윗 문장이 보이지만 아래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어요. 순서는 아까 역시 재영이, 지환이, 태준이와 같으면 자 누구예요? 재영이가 먼저. 만약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문제는 나한테 전화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아무 때나 전화해가 되는 거죠. 자, should가 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if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얘들아 공식에 적용하면 if there should가 이 자리에 should가 있다는 건 가정법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아니에요. 절대 가정법에서의 과거나 과거 완료는 if절에 조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if절에 조동사가 나온다는 건 졸라게 특이한 경우예요. 잠깐만요. if절에 조동사가 쓰인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에요. 가정법 무슨 시제? 미래 시제.
SE에서만 그래요. were to나 would나 should가 나오는 건 가정법 미래예요. 가정법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미래인데 어떤 미래? 시험 실현 불가능한 그럴 리가 없는 미래예요. 오케이? 봐봐라.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전화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거야? 없기를 바라는 거야? 없기를 바라는 거야. 그죠? 나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내일이 시험이야. 직보했어.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야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카톡해.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모르는 게 졸라 많아라 라고 바라겠냐? 내일이 시험인데? 아니죠. 그럴 리 없어. 나는 다 수업을 했는데 혹시라도 헷갈리는 게 만에 하나 있으면 나한테 카톡해. 하지만 연락이 안 오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 물론 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물어보게 되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모르는 게 없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가정법 미래인 거야. 가정법 미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그런 일을 바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네 설명서 같은 게 있잖아. 설명서를 딱 읽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고객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그런데 그 고객분들이 설명서에 대한 문의가 있기를 바라겠냐 없기를 바라겠냐? 없기를. 우리 설명서 완벽한데 그리고 너네도 똑똑하고 병신이 아닌데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가정법 뭘 써야 되는 거야? 미래를 써야 되는 거야. 현재 쓰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혹시 그게 바로 가정법 미래의 역할이에요. 가정법 미래가 그래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에 쓰여요. 그럴 리가 없지만 오케이? 이런 게 바로 가정법 미래예요. 가정법 미래라는 거 갖다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가정법 미래는 잘 안 가르쳐요. 왜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이나 봐.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는 미래라는 느낌을 알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갖다가 지원이가 promise는 약속해줘 이거죠. 유망한 미래가 밝은 걸 우리가 약속해주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하죠.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 더 성공했을 것이다. 공부 만족, 그죠? 컨텐츠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내용, 하지만 만족하는 뜻도 있죠. 그녀는 좀 더 만족할 텐데가 되는 거죠. 그녀가 좀 더 미래가 밝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텐데.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컴마야 뭐 일부러 안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문장에 접속사가 없다라는 건 뭔가가 빠졌다는 거죠. 이럴 때가 바로 가정법 if의 생략과 도치가 되는 거죠. 그럼 물론 실제적으로는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가 된 거죠. 헤드가 나갔고 she wouldbe니까 가정법 과거. 실제로는 미래가 밝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불만스러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만족할 텐데 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를 다 찢으려 보면 만약 돈을 훔쳤더라면 그는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이 도난당한 돈이었더라면 그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질 텐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도난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가 안 된 상황이 됐어요. War is stolen. 왜 war가 튀어나왔을까?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if의 생략과 도치가 기억이 나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역시 얘도 가정법 뭐 했어요? 가정법 과거가 되겠어요. 실제로 현재 사실 반대로 도난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if를 빼고 도치하는 거 개나 소나 다 할 줄 아는데 이 아래 문장들을 보면서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이게 약간 연습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으로는 여기까지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독해에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if의 생략과 도치를 떠오르는 게 중요하다. 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샘플 퀘스천은 다음 시간에 풀겠어요. 오케이, 시간이 오버되면 독해가 이제 뒷속에 저희가 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니까 샘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일단 앞반 숙제는 독해가 오답이 없어갖고 할만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안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구나. 그러니까 독해는 역시 14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개라서 331번부터 344번까지 해오시고요. 혹시 오늘 내가 지원이를 잘 헷갈리지 못했는데 모르는 단어 찾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했어요. 또 버려줘야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법을 171부터
76까지 171부터 176페이지까지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파트 5에 19부터 24과까지를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하면 이 정도니까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똑같이 6시에 아직 그 누구지?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얘기를 할 거야. 목요일 아닌가? 목요일 수업도 똑같구나. 왜냐면 저기 지우가 그날이 목요일이 직보인데 앞에 끝나는구나. 아, 목요일도 우리 수업에는 영향이 없네요. 직보가 앞에 끝나니까 우리가 뒤로 밀릴 필요 없이 그대로 다음 주에도 그대로 6시부터 이제 앞반들은 6시부터 8시하고 가서 클리닉하고, 오늘은 모여서 클리닉이니까 뭐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오래가 안 걸리고 끝나봤자 9시 좀 넘을 테니까 선생님께 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또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치? 그냥 편의점 갔다 오는 정도까지는 내가 활용을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좀 컨디션 좀 그렇게 하고 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세요. 요쪽 너 요새 있나? 아니 요쪽으로 하세요. 요쪽으로. 이쪽.